지금 이번에 나온 게스트는 누구야? 예,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시동입니다. 소장님 D-19일입니다.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아, 너무 좀 길어요. 네. 19일이. 근데 그쪽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우리 소장님 또 선거도 여러 번 치르셨고 네. 또 이 기본적으로 정치 베이스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예. 선거 19일 앞두고 보시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요 정도 사실 지지율 격차면은요. 예. 예, 뭐 뒤집은 적은 역사적으로도 없고 상당히 뭐 불가능하다 뒤집기는 그렇게 네. 보는데 예. 그래도 일단 항상 저들의 이 예. 예상치 못한 반격, 말도 안 되는 공작 이런 것들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되고 네. 끝까지 뭐 지지율 관리 잘하고 예. 하면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요새 논의가 되고 있는 뭐 불상사 네. 그런 것만 없고 또 전국에 있는 이 후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든지 책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뭐 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침소봉대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가면서 만 하면은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승기를 잡았으니까 네. 너무 떨거나 뭐 힘들어하지 말고 네.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준석이가 그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네. HMM은 그 현대상서 예. 저 옷 맞습니다. 브랜드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HMM. 네, 네. 예. 그래서 이참에 그냥 왜 이준석이 시비 걸었고 또 뭐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뭐 시비 걸만 하냐 이런 차원에서 공약 몇 개만 좀 네. 어차피 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또 이제 각 후보별 그러면 경제 공약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우리가 꼭 지지를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가장 짜임새가 완벽합니다. 아 짜임새가 네, 완벽하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예. 기조, 중간 목표, 네. 하부 실행 목표까지 짜임새 있게 나왔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뭡니까? 저같이 이제 무지랭이들. 네, 못 들었어요. 네, 뭐라고?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쉬운 설명이. 예. 일단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예. 우리가 지금 내란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3대 기조 중에 첫 번째가 예. 회복. 회복 필요하죠. 그다음에 성장 그리고 행복 이 3대 기조인데 그냥 다 좋은 말 갖다 붙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회복은 내란의 피해 좀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 침체된 경제로부터의 회복 이런 게 일단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네. 거기에 맞춤형 이제 공약들이 쭉 들어 있고요. 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입니다. 근데 성장을 왜 중요하게 꼽았느냐면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소위 말하는 범진보 후보들은 성장을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주로 분배, 평등 이걸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지나 뭐 그렇죠. 근데 예. 과감하게 성장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윤석열 정부가 제가 우리 이 프로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간 지금 말아먹은 나라 살림이 거의 매년 100조씩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정부 재정을. 아 100억도 아니고 100조. 100조씩. 네. 예. 그래서 지금 나라 곳간을 열면은 금고를 뜯어보면 바가지로 박박 긁어도 쌀이 안 나와요. 없어요 나라 곳간이.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든지 뭐 광범위한 이런 뭐 어떤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얘기를 그냥 해놓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당신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출 조정으로 커버한다. 예산 절감으로 충분히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뻥이 안 통해요. 돈이 없어 나라에. 윤석열이 다 말아먹었어요. 예. 아니 그 줄푸세로 안 된다. 제가 줄푸세 한다 그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 줄푸세 줄인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금은 솔직히 성장부터 최우선으로 놓지 않으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솔직한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조가 행복. 행복이 뭐냐? 아까 말하는 복지니 노동이니 이런 얘기도 꼼꼼하게 챙겨가겠다. 일단 이 세 가지 기조를 갖고 시작합니다. 예. 이 세 단어. 네. 그리고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AI 투자 100조 시대를 일단 열겠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깔린 IT 고속도로로 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 윤석열이 재작년에 끊어낸 그 R&D 예산 때문에 예. 사실 우리의 이 기술 속도에 엄청난 후진이 왔고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사다리가 끊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게 원래 하던 예산만 원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걸 다시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몇 배에 걸친 예산이 들어가고 예. 특히 이제 그 후과로 AI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6위입니다. 6위. 네. 6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예. 1, 2위 중국과의 격차가 중요하거든요. 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AI를 최우선 산업의 어떤 그 모티브로 삼고 100조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한편으로는 100조 그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때 이제 그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민 펀드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상대편이 이제 요걸 공격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뭐 그럼 그 돈을 뭐 국민들이 내고 나눠 갖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되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 대만의 TSMC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아. 포스코. 나라 거였어요 원래. 근데 그걸 성장시키고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어느 정도 맺히고 나니까 네. 점점 민영화해서 그 열매를 이제 일반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산업이 필요하거나 또 국가적으로 이런 기간 산업을 할 때 이미 했었던 모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내란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같은 그 내란 피해 대책 같은 것들이 촘촘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행복, 복지죠, 복지 관련한 대책도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 4일제 전환을 위한 첫 발을 떼겠다. 그리고 각종 노동 관련한 공약들이 나와 있고 뭐 노란 봉투법을 다시 추진한다라든지 또 포괄 일금제 같은 걸 하지 않는다라든지 또 서민생활 대책 같은 것들이 통신, 교통, 주거비 같은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이준석이 지금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이준석 얘기를 좀 오다가 급히 봤어요. 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HMM. 예. 예. 일단 부처 개편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를 효율하겠다는 게 이준석 공약의 1호 공약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부처 개편을 어떻게 할 건데 봤더니 여가부 공수처 통일부를 폐지하겠다. 이게 보수의 예. 소위 말하는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할 얘기인지 그야말로 극우 선동가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고 싶지만 여가부 폐지는 원래 자기가 당대표 때 윤석열이 불러왔을 때도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윤석열이 3년 지났는데도 못했죠. 정부 조직법 개편 시도를 안 했어. 예. 예. 안 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가부는 왜 못 없앴냐? 이게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윤석열이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앤 게 있습니다. 아.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같은 데서 네. 유명한 그 펀드라든지 싱크탱크나 이런 데에서 예. 한국에 투자할 때 단순히 뭐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요라는 걸로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그야말로 구구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라인지 투자에 적합한 지금 상황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선진 펀드들이나 환경을 투자들이 바꾸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가부를 없애면 한국이 소위 말하는 이류 국가 여성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반동으로 회귀하는구나라는 국제적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시도한 것을 예. 후퇴시키면은 그 자체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같은 극우도 예.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준석이가 또 이걸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니 국가 신인도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또 젠더 갈라치기로 어떻게 야금야금 또 실익을 보겠다는 꼼수로 일단 들어왔다. 이준석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준석 공약의 핵심이 뭐냐면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또 여수 쪽에 우리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러스트벨트. 예, 한국의 러스트벨트. 이쪽이 지금 어렵다. 자기가 대책을 내겠다. 뭔 대책이냐 봤더니 동남아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보고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리쇼어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거기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서 이식시키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기서 싸게 일하게 해야 인건비가 싸야 돌아올 거 아니냐 우리 기업들이. 그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다 데리고 온다. 예. 그래서 여기서 들어왔을 때 그 칩을 심듯이. 예,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예. 5년 내지 10년간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남아 현지의 싼 임금을 여기서 받도록 하겠다. 아. 이게 이준석의 머리예요. 아주 정말 이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보수의 전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왜 나갔지? 인건비가 싸니까 나갔겠지? 라는 단편적인 생각.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니까 거기서 싼 노동자들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최저임금보다 안 주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최저임금 특례를 여기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 이게 왜 문제냐? 이런 네. 사례가 없죠. 왜 없냐? 우리가 국제노동규약에 가입이 돼 있어요. ILO. 예. ILO는 내외국인 차별금지, 최저임금 차별금지가 기본 조항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누구를 딱 들어가고 한국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은 얼마 주고 외국 사람은 덜 준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규약 위반이고 규약 위반임과 동시에 국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아까 얘기한 제가 그 유수의 펀드들이나 연기금 같은 것들은 ILO 지키지 않는 회사나 지키지 않는 국가에 있는 투자가 철회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무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 신인 돈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겠다는 거고 도대체 이게 ILO 위반인지 아닌지조차도 말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기업들이 싼 인건비만을 쫓아서 간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 수출해서 그 지역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임금만 싸면 돌아오겠지? 임금 때문에 갔으니까. 라는 게 얼마나 초딩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 우리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쟁이를 벌이는 노동자들, 야 너희들 없어도 일할 사람 사단병력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얘기 좀 이따 얘기를 왜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게 접근했고 단편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거는 현실화될 수도 없는 얘기다. 근데 그걸 10대 공약 안에 2등인가 3등으로 딱 올려놓고 내가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싸게 쓰면서 우리 기업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면 임금만 싸게 해준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고 그러면 그 시장을 포기하고 들어왔을 때 임금은 싸다 칠게요.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싸게 감면 받았던 여러 가지 감면 조치나 보조금 조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 다시 재수출할 때 내야 되는 운송비, 수송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한국에 오는 것도 사실은 리스크일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들어오는 것도 예. 또 비용이잖아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체크해야 될 수많은 이해관계나 팩터들이 있는데 인건비 싸게 해주면 된다. 내가 강제로 국제규약 위반해 가면서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돌아와. 이런 얘기가 정말 초딩스럽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두 번째 웃기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법인세가 국세입니다. 국세. 법인세를 지자체에게 권한 이양해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겠다. 그래서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는 국세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방세로 바꿔서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울산입니다. 우리한테 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법인세를 지금이 만약에 100이면 30% 깎겠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예를 들면 여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50을 깎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시켜서 법인세를 깎겠다는 얘기예요. 경매장처럼.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지자체는 망하는 거야. 사람 다 떠나고 기업 다 떠나고. 다 떠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공멸적인 감면 경쟁을 시켜서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말이에요. 지자체가 결국 그러면 법인세를 지자체로 이관받아서 그걸 깎는 경쟁을 시키면 못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럼 국내 기업은 여기서 여기 조금 옮기는 것 때문에 본사 조금 옮기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감세 효과를 보고 예. 지금 있는 국세는 그나마 어마어마하게 감소될 거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재정 상황이 매년 100조씩 관례재정 수익의 적자가 나는데 그 국세를 다시 또 지방으로 돌려서 빼겠다는 공약이잖아요. 예.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단편적인 공약. 법인세 비싸요? 내가 깎아줄게요. 각 지방자치단체 경쟁시키면 저절로 깎일 텐데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국가의 공멸, 세수 공멸을 부르는 생각이다라는 거고 또 최저임금도 지자체에게 결정권을 이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깎도록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은 우리는 그야말로 이게 마지노선이다라는 게 제도의 목표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거 밑으로 받고 일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는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의 이 마지노선이 공고한 마지노선을 깨려고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별하자. 이런 얘기 지금도 있어요. 왜냐? 그럼 노인들 좀. 그 이름이 누구요? 나이에 따라 왜 차별을 해? 노인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네. 저건 아마 김문수 후보도 반대할 거예요. 네네네. 노인들은 최저임금 덜 받고도 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도가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직역 거기는 좀 싸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어려우니까 식당 주인들 어려우니까 거기는 좀 싸게 일하게 하자 뭐 이런 식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런 그 마지노선을 깨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얘기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없앴는데
그 시도의 연장선이에요. 이제 그럼 지역으로 빼자. 그래서 열악한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밑으로 일하게 하자.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시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가 공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에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걸 그래도 공약을 낼 때는 모두가 잘 사는 파이를 키우는 그런 고민을 한 다음에 내야 되는데 이준석의 고민 아까 보십시오. 그 외국인 노동자 싸게 쓰면 되잖아. 뭐 젠더 갈등 시키면 되잖아. 여가 뭐 없애면 되잖아. 등등등 해서 파이를 키우고 모두가 잘 사는데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굳이 따지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 갑을병정을 나눠서 파이를 키우는 걸 만약에 자기가 고민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실은 희생하면서 공약이 나와야 되냐? 갑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이준석의 메커니즘은 뭐예요? 가장 약한 을병을 치는 공약입니다. 그렇지. 외국인 노동자 쳐, 여성 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 그런 혐오에 그 환호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냐 이거야. 네. 50%가 넘냐 이거야. 그리고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들 쳐 밑에서부터 쳐나가는 전략이에요.